이 성장 영역에 머무르는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그리고 일만 시간의 법칙만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가슴속에 차오름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플한 원칙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퍼부어야 한다. 둘째, 제대로 된 노력을 퍼부어야 한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엉뚱한 곳에 노력을 퍼붓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원칙부터 제대로 지키는 방법부터 살펴봅시다.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데니얼 레비틴이 주장한 이 법칙에 의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수치에 대해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1만 시간 가량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만 시간 혹은 10년이라는 숫자의 질에 겁을 먹고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요. 하루에 3시간씩 한 달간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이유로 1만 시간의 법칙에서 고통이 아닌 희망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1만 시간의 법칙은 긍정의 메시지를 준다. 이 법칙의 핵심은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통계적인 증거가 1만 시간 법칙인 셈인 거예요. 둘째, 노력의 열매는 1만 시간을 돌파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상에 올라야 전망이 가장 잘 보이겠지만 산을 오르는 중에도 틈틈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1만 시간을 바라보고 걷기로 결심한다면 머지않아 걸어가는 길 위에서 크고 작은 즐거운 보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을 투입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소소하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노력의 임계치를 넘어선 순간 성적이 크게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노력 여하에 따라 시간은 못 당겨도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 1만 시간이 대략 하루 3시간씩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루 10시간씩 3년을 투자하는 것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순공 시간을 더 끌어올려 하루 10몇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기도 더더욱 앞당길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고승덕 형님이 순공 시간을 극대로 끌어올려 짧은 시간 안에 고시 3관왕을 차지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노력의 양을 결정하는 데는 시간 말고도 다른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인 제대로 된 노력을 퍼부어야 한다에 대해 말씀드릴 타이밍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계속 달리더라도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따라가야 제 시간의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제대로 된 노력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 미시간대 경영학과 교수인 노엘 티치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쪽에 가장 작은 원이 안전 영역, 그 다음 원이 성장 영역, 제일 바깥쪽이 공황 영역인데요. 안전 영역에는 이미 익숙하게 잘하는 일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칭 연산을 하거나 매일 아는 길을 걸어 다니는 일들이 있겠죠. 이미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기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일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실력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공황 영역은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일은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해야 한다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속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딴 곳에서 지도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기초가 전혀 없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공황 영역을 만나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영역은 안전 영역과 공황 영역 사이에 있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애써 노력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이름이 성장 영역인 까닭은 여기에 속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발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나아지고 싶다면 바로 성장 영역에 속하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노엘 티치는 단언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대로 된 노력을 퍼붓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 영역 안에만 머문 채 말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익숙할 대로 익숙한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꼴이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노력이라고 다 같은 노력이 아닌 거죠. 실력 향상으로 직결되는 노력, 성장 영역에 속하는 노력이 진짜 노력인 겁니다. 진짜 노력을 퍼붓고 있지 않으면 당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진짜 노력이 아니라면 1만 시간을 투자해도 10만 시간을 투자해도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럼 진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바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골라 그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보통 이 과정은 재미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아는 문제, 맞히는 문제 위주로 푸는 것보단 확실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틀리는 과정이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 말은 오히려 이 과정을 걷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 혹시 올바른 연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지속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방식을 택하기로 한순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이 길을 걷고자 하면 훨씬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지금보다 빨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공부에 있어서 이 성장 영역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부족한 부분을 탐색한다. 부족한 부분을 골라내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수업이나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훑으면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훑은 뒤에는 어려운 개념,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외우지 못한 도표를 골라서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모르는 부분을 붙들고 늘어질 때 비로소 성장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영역에 머물기만 한다면 실력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강의를 반복해 듣는다거나 책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읽는 행위는 안전 영역에만 머무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골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부할 때 이해하지 못한 모든 개념, 문장, 도표, 수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둘째, 그 부분을 반복한다. 부족한 부분을 반복하는 건데요. 반복으로 암기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개념, 어떤 문장이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재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성실하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뇌는 일부러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저절로 암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저 부족한 부분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 피드백을 받는다. 보통 운동선수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옆에서 선생님이 봐주지만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문제 풀이가 피드백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그게 곧 피드백인 거죠. 여기에 더불어 아웃풋 공부법, 책을 덮고 방금 내가 공부한 것을 타이핑 해본다거나 여의치 않다면 눈을 감고 되뇌어보기, 손으로 써보기, 말로 해보기 등을 해보는 것이죠. 결국 성장 영역에 머무르는 공부란 1번 읽는다, 2번 외운다, 3번 외웠는지 확인한다. 왜 반복인 거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1, 2, 3번 중 하나 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2, 3단계 사이클을 더 정교하게 돌리는 공부법 심화 영상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번 외운다의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이 성장 영역에 머무르는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만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가슴속에 차오름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